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 전에 72세 김 여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저보고 6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해요. 저만의 비밀이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비밀일까요? 김 여사님은 특별한 시술을 받으신 게 아니었어요. 값비싼 화장품을 쓰신 것도 아니고요. 그분이 하신 건 정말 간단한 일상 습관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오늘은 김 여사님 같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신 검증된 노년주름 관리법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뭘 해도 소용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나이여도 어떤 분은 10살은 젊어 보이시고 어떤 분은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세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전자? 타고난 피부? 아니에요.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였어요. 김 여사님도 처음엔 그런 분 중 하나였어요. 사실 김 여사님이 저에게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가 정확히 2년 3개월 전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으시고 이 나이에 뭘 해봐야 소용있겠어요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때 김 여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체념과 포기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거울 보는 것도 싫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손자 돌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날이 김 여사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선생님, 그날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돌잔치 사진을 찍는데 같은 동갑내기 친구분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게 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제가 그 친구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15살도 더 늙어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가 한 말이었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다른 할머니보다 더 할머니 같아? 그 순간 김 여사님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늙었구나. 이제 정말 할머니구나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김 여사님이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며칠 후 거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만 제대로 해볼까? 김 여사님은 그날부터 바로 행동에 나서셨어요. 하지만 처음 시도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이 가득했어요. 10단계 스킨케어, 이것만 하면 20대 피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김 여사님은 그대로 따라해 보셨어요.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화장품도 사오시고 복잡한 단계의 관리도 해보셨대요. 선생님, 화장대가 화장품으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르는 것만 40분이 걸렸어요.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순서도 헷갈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을 해봐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가렵고 따가운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내 나이에는 정말 안 되는구나. 괜히 욕심을 부렸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김 여사님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잡았는데 그 지푸라기마저 썩어서 부러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더 속상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남편분은 괜히 돈만 낭비한다라고 하시고 딸은 엄마 나이에 무슨 화장품이야 라고 핀잔을 주셨대요. 그때 정말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하고 외출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참 신기해요. 바로 그때 김 여사님에게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김 여사님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김 여사님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부과를 찾게 되셨어요. 화장품 때문에 이상해졌다라고 하시면서 진료를 받으러 가신 거죠. 그런데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김 여사님께 한 말씀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잘못 접근하고 계셨어요. 60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과 똑같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김 여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마치 캄캄한 터널에서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60대 이후 피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져요. 두께도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20, 30대용 제품을 바르니까 자극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김 여사님이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간단해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3가지를 아무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김 여사님은 그 순간의 기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보물지도를 받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3가지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김 여사님은 정말로 그 방법으로 변화를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김 여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잠깐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가볼게요. 지금까지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김 여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기와 절망,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 이 모든 감정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김 여사님이 그 피부과에서 들은 3가지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모든 비밀이 하나씩 공개될 거예요. 김 여사님이 어떻게 72세에 60대 초반으로 보이게 됐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김 여사님이 피부과에서 들은 그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김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세안 후 딱 3분이 승부예요. 이 3분을 놓치면 하루 종일 바른 보습제가 다 무의미해져요. 김 여사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셨대요. 3분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셨죠. 60대 이후 피부는 스펀지가 아니라 체에 가까워요. 물을 부어도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안 직후 3분 동안은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어서 이때 보습제를 발라주면 그 수분을 가둘 수 있어요. 김 여사님은 집에 와서 바로 실험해 보셨어요. 그전까지는 세안 후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이것저것 하다가 한참 후에 보습제를 발랐거든요. 선생님, 정말 달랐어요. 3분 안에 바르니까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마치 목마른 사막이 비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김 여사님만의 발견이었어요.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살짝만 닦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니까 효과가 배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젖은 얼굴에 크림을 바르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크림이 더 부드럽게 발리고 피부도 더 촉촉해지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이 방법을 2주 정도 해보시고 나서 첫 번째 변화를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지 않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아침마다 얼굴이 땅땅 당겨서 힘들었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거든요. 두 번째 비밀은 정말 신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김 여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님, 하루 종일 중력이 피부를 아래로 당기고 있는데 보습제를 바를 때도 아래로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김 여사님은 그러네요 하고 처음으로 생각해 보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를 때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셔야 해요. 목부터 시작해서 턱, 볼, 이마 순서로요. 김 여사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50년 넘게 위에서 아래로 발랐는데 갑자기 거꾸로 하려니까요.
그런데 2, 3일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바르는 방법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쓸어 올리듯이 발라주셨어요. 마치 피부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기분이었어요. 바를 때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면서요. 김 여사님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거울을 볼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조금 더 탱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볼 라인이 예전보다 덜 처져 보였어요. 김 여사님의 남편분도 변화를 눈치채셨어요. 여보,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래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아직 반신반의하고 계셨어요. 혹시 내 착각은 아닐까? 하면서요. 그런데 세 번째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세 번째 비밀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김 여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추운 겨울에 차가운 크림을 발라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느낌인가요? 아, 차갑고 잘 안 발리죠. 맞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더욱 그래요. 그래서 크림을 바르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김 여사님은 그날부터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손바닥을 30초 정도 비비셔서 따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크림을 손에 덜어서 잠깐 온도를 맞춘 다음 얼굴에 발라주셨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따뜻한 크림이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다음 단계에 있었어요. 크림을 다 바른 후에 양손을 다시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 전체를 30초 동안 살짝 눌러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이 시간을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셨어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화이팅. 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법을 2개월 정도 하시고 나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엄마 뭔가 다른 화장품 쓰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만난 이웃분이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김 여사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거든요. 김 여사님은 의사 선생님께 들은 3가지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서 스스로 몇 가지를 더 발견하셨어요. 첫 번째는 물 마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루에 물 8잔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한 번에 많이 못 마셔요.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요. 그래서 김 여사님만의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500ml 물병을 항상 옆에 두시고 30분마다 알람을 맞춰서 3, 4모금씩 마시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는데 한 달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루가 끝나보면 물병 3개는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피부 변화였어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예전보다 촉촉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입 주변 잔주름이 덜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베개의 비밀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목주름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목주름이 제일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베개가 너무 낮아서 밤새 목이 꺾인 상태로 잠을 자고 계셨던 거예요. 베개를 조금 높여서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 부분이 덜 뻣뻣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실제로 목주름이 얕아졌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덜 깊어 보였어요. 세 번째는 거울 마사지였어요. 김 여사님은 하루에 3번 특정한 시간에 거울 앞에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에 화장실 갈 때였어요. 거울을 보면서 5분 정도 얼굴 근육을 살살 풀어줬어요. 이마, 눈 주변, 볼, 턱 순서로요. 이때 김 여사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마사지하면서 거울 속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예쁘네, 수고했어, 사랑해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김 여사님이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셨는데 30년 넘게 장사를 하신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김 여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김 여사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완전히 젊어지셨네요. 김 여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정말 내가 변한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김 여사님이 은행에 갔는데 새로운 직원이 김 여사님을 보고 60대 초반이시죠?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세요. 72살인데 60대 초반으로 봐주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확실히 변화가 있었어요. 눈과 잔주름이 얕아졌고 볼이 덜 처져 보였고 목주름도 예전보다 덜 깊어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생기가 돌아 보였어요. 하지만 김 여사님의 진짜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변한 거였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도 아직 가능성이 있구나.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게 더 잘할 수 있구나. 김 여사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김 여사님이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방법들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주름 관리가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여쭤봤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거울 보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라고 말하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니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김 여사님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피부 관리를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피부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갖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가장 신기한 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때 김 여사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년 후 김 여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어요. 바로 손자의 두 번째 돌잔치였어요. 1년 전 그 충격적인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김 여사님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1년 전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1년 전에는 사진 찍는 게 두렵고 싫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가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생선가게 아주머니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김 여사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 누구시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래요. 김 여사님이 저 김미진이에요. 라고 하니까 모든 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김 여사님이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딴 사람 같아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그 어린 손자가 김 여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김 여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년 전 그 아이가 왜 다른 할머니보다 더 할머니 같아? 라고 했던 게 생각나면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나중에 받아보시고는 더욱 놀라셨어요. 1년 전 사진과 비교해보니까 정말로 10살은 젊어 보였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70대 초반이었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72살에도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날 김 여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정말 특별한 비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김 여사님이 하신 건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지금부터 김 여사님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김 여사님의 6가지 비밀 완전 공개. 첫 번째, 3분 보습법. 세안 후 정확히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촉촉한 상태에서 바르기. 이것만 해도 피부 수분량이 30% 이상 증가해요. 두 번째, 거꾸로 마사지. 목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려주며 바르기.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쓸어 올리듯이 할 것. 중력에 맞서는 마사지로 탄력 업. 세 번째, 따뜻한 손의 기적. 손을 30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고 바르기. 바른 후 다시 30초 동안 얼굴에 온기 전달하기. 혈액순환 촉진으로 흡수력 2배 증가. 네 번째, 김 여사님표 물 마시기. 500ml 물병 준비하고 30분마다 3-4모금 마시기. 하루 3병 1.5리터 목표. 몸 안에서부터 촉촉하게. 다섯 번째, 베개 높이의 과학. 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높이로 조절. 목주름 예방의 핵심. 잠자는 동안에도 관리는 계속돼요. 여섯 번째, 하루 3번 거울 마사지. 아침, 점심, 저녁 5분씩. 거울을 보며 얼굴 근육 이완. 자신에게 사랑의 말 건네기.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김 여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 넘어도 80이 되어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가장 큰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를 심어드렸으면 좋겠어요. 72세에 60대로 보이게 된 김 여사님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의지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